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금양은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7% 부근까지 하락했다. 강보합 181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장 초반 악재 뉴스, 장 전에 악재 뉴스가 2개 정도 나왔고요. 장 후반에 인터배터리 참가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배드 뉴스와 굿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잠시 이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배드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전에 이렇게 2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금양 2차전지 공장 5월 준공 가능성은, 그리고 유상증자 철회 금량 금감원 조사받는다. 과거 매출 과계대선 사건 심사, 감리 확대 가능성. 워딩이 좀 세죠. 일단은 5월 준공 가능성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연휴에 기장 공장 다녀오신 분이 이제 공장 앞에 동부 건설 직원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서 있다. 문은 닫혀 있다. 한마디로 유치권 행사와 비슷한 분위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동부건설과 공사 재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합의점은 여전히 찾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률은 현재까지 80%고요. 2차 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재무 전반이 엉망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 조사받는다. 과거 매출 과계대선 사건 심사 감리 확대 가능성 높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들었던 부분이에요. 금감원이 이제 104억 규모 매출 과대 예상 사건 본격적으로 심사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워딩이 짜증나는 이유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그냥 파악된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 다룰 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때리고 부각을 시키다 보면 금감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심사를 진행하는 뉘앙스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걸 나선 곳으로 파악된다고 얘기했고요. 감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댕댕이 소리인지, 아니 구체적인 움직임이 관측이 안 되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냥 얘기를 안 하면 되는 부분을 굳이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참 금양이 언론사에게 밉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 업계 감리의 노일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어떤 IB 업계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기사가 IB 업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어디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아직 심사 중이다 설명하는데, 심사 중에 무슨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얘기하는지, 설사 유력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본 확충이 이제 굉장히 급한 금량은 이런 뉴스 하나가 악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해 감사 보고서죠.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 관련해서 지적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돌파구 말이야. 한마디로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 뉴스의 요약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 번씩 다 다뤄드렸던 내용이라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그리고 장 후반 반등이 나왔던 이슈는 바로 인터배터리 2050 관련해서죠. 국내 관련 기업과 미국, 사우디 등 걸프 지역 공동 공약 모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나노테크노와 그리고 사우디 GCC랩은 예전에 뉴스가 한 번씩 다 나왔었잖아요. 금양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관 마련했고요. K배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위에서 3월 5일에서 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를 합니다. 국내 ESS, UPS 기업들과 기술적 제휴와 전략적 연대 통해서 글로벌 진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와 인도, 동남아의 전기 이륜차 시장 공략 위해서 국내 팹 기업들과 연대를 모색한다고 해요. C홀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 보면 포스코, 삼성 SDI, LG 엔솔, LS 일렉트릭 같은 대기업 그리고 SK온과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 사이에 여기 금량이 있습니다. 거의 한 7번째로 부스가 큰 걸로 보여요. 7번째. 얘랑 비슷한 애들이 요 정도 있는데 7번째로 부스가 크고 여기 가운데 딱 들어오면 삼성 SDI가 LG 엔솔 사이에 금량 부스가 있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좀 썼나 봐요. 왜 힘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인터배터리 작년 3월달에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UBS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21조 하나로 요 시장 규모로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세계 전동 스쿠터, 전기 스쿠터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6% 달하고요. 31년, 약 한 6년 뒤죠. 591조 원으로 약 591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사실 이런 자극적인 590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최근에 스타게이트도 700조다, 우크라 재건 1000조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에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지난해 인터배터리 때 꽤 재미를 봤습니다. 4695 배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19만 원에서 거의 한 7만 원 부근까지 밀리다가 이제 7만 원 부근에서 13만 원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강하게 뛰었죠. 7만 원에서 13만 원 부근까지 요 구간을 강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인터배터리 기대감 때문인데 그때도 2월부터 거의 출발을 했어요. 인터배터리 기대감 때문에. 물론 지난해와 올해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워터 슬라이딩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가 좀 나와줘야지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적어도 61선 부근을 돌파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안심이 될 텐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나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힘을 꽤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4695 배터리만큼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고요. 저도 이제 단락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2월 6일 날이 불공실 공시 법인 지정 이의신청이잖아요. 보통 열흘 안에 결판이 납니다. 전 빠르면 14일 전으로 벌점이 나올지 아니면 제재금이 나올지 여부 확인될 것 같은데 늦어도 20일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13일부터 20일 사이 이 구간에 나오는데 왜 제가 달력을 좀 오픈해드렸냐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은 벌점 5점 이하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5점을 맞거나 5점 이상을 맞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생각하기도 싫고 저도 말하기도 싫어요. 무조건 5점 이하로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자금 조달 저는 12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3월 중순에서 말 안에 입금이 되려면 2월 말에 12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발행 공시가. 왜냐면 중간에 기재 정정도 필요하고 확정 금액 나오는데도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늦어도 요 24일부터 28일 사이에는 12 발행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3월 인터배터리 기간이 여기잖아요. 3월 3일 연휴 이후로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로 이때 금량이 뭔가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 지금 공장 완공만 되면 양산 바로 들어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14일 전까지 12 발행 공시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4월 달까지는 입금이 돼야 돼요. 보통 감사 보고서가 14일 전후로 많이 나오는데
주총을 아마 3월 말로 잡을 거예요. 그럼 일주일 전 21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입금을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FI 재무적 투자자들은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입금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늦어도 아까 말씀드린 2월 말이나 인터배터리 이후로 이 구간까지는 시비 발행 또는 뭐 3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아무튼 납입 이슈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뉴스들은 이렇게 개미들이 잡다한 주식 이야기에서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인터배터리 관련 뉴스부터 시작해서 금량을 치시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 그리고 장 초반에 악재 뉴스 나왔는데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들 가장 빠르게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눈여겨볼 부분이, 예전에 댓글에 네가 만약에 금량 잡고 있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1월 12일이에요. 금량 회사에 대한 리스크 그동안 영상만 보셔도 꾸준하게 안내해 드렸다. 거품이 많이 생긴 후에 제자리 찾아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고점 대비해서 8, 90% 하락은 일반적인 종목에서 찾기 힘들다. 마이너스 10%, 20%대 손절을 놓칠 경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당장 급한 돈 아니니까 3년, 5년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손절보다는 버티는 걸. 왜냐면 저도 버티는 걸 선호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은 파동이 있고 순환매 타다 보면 기다리면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40%까지는 저라면 손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중을 70% 정도, 절반에서 70% 정도는 정리하고 손절하겠다. 왜? 마이너스 40% 복구하려면 66.7% 상승이 필요한데 이런 거 다른 종목 교체해서 충분히 수익 낼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채널 운영하면서 여기 언급드리고 제가 매매한 종목들, 제가 팔고 난 다음에 50에서 100%, 200%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과 한 달 반 만에요. 불과 한 달 반 만에 50에서 200%, 300%까지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50% 넘어서 마이너스 60에서 80%, 이 정도면 150%에서 400%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 나오는 종목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묻어두고 생사를 보통 함께 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비중이 총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한 20% 내외, 30% 안쪽이면 그래 버티더라도 이거 그래 80% 90% 손실 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가 가능한데 비중이 절반이 넘어가거나 몰빵에 가깝다면 저도 결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매일매일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개미들 잡다한 주식 이야기 채널의 입장은 간단하게 영상 설명에 제가 설문조사 아마 이번 주까지 그냥 마지막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입장 원하시고 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한다,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초대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 눌러주시면 한 분씩 이제 연락 드려가지고 문자로 저희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입장 꼭 하셔서 제 인사이트 공유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피곤한 연휴 기간 끝나고 내일 또 주말입니다. 푹 쉬고 2월달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